HI라고 해갖고 프로젝트명이고요. 저희 정식 명칭은 EQ900입니다. 원래는 뭐 에쿠스로 이제 최고급 세단이 연결돼 있다가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아예 그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버렸어요. 그래서 뭐 렉서스처럼 도요타에서 만든 렉서스처럼 현대자동차 고급 라인은 그냥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. 그래서 원래 이름은 G92 정식 명칭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는 에쿠스라는 그 명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버리기에는 어렵고 국내 모델명만 EQ900으로 에쿠스 약자처럼 해놨습니다. 해외에서는 EQ900가 아니라 EQ9 G90, G80 뭐 이런 식으로 G80는 이제 기존의 제네시스는 G80으로 판매가 되고 이제 신형은 EQ900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앞으로 제네시스란 차명이 아마 바뀔 거예요. G80 다음 번 나올 때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차가 지금 엔진이 3가지 엔진이 나와요. 디젤 모델은 없고 휘발유 모델만 3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3.8cc 뭐 엔진이 제일 낮은 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300cc 터보 모델이 다음 거 그리고 제일 최고급 세단이 5.0 V8 파워 엔진이 3가지 모델이 있고요. 한번 어떤 걸 제일 많이 선택했을까요? 소비자들이 우측에 뭐 애가 선택하는 엔진은 어떤 거 같으세요? 여쭤보시면 3.8이요? 싸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냥 선호도니까 구매한 게 아니라 선호도니까 이제 선호도에서는 이제 3.3 람다 터보 엔진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한번 투표를 했던 지금 그런 거를 끌어왔고 물론 지금도 뭐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터보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. 원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배기량이 큰 게 고급차고 거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좀 내려왔다 보면 이번에 좀 뒤바뀌었죠. 3.300 터보 모델이 오히려 비싼 모델이고 3.8은 좀 낮은 모델. 출력에 어떤 그 목마름이 있다면은 3.300cc 터보 엔진이 여기 왼쪽에 책 있으시니까 왼쪽에 여기 사인하시고 책 받으신 다음에 3300cc 터보 모델이 있는데 이게 5.0하고 이제 브라이드 테스트 하니까 그 엔진이 뭔지 알려주지 않고 시험을 해봤더니 구분을 못 하더래요. 5.0하고 거의 버금가는 출력이 나오고 물론 그 회전 질감 같은 거는 뭐 되게 뒤통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언뜻 출력만 보고 나서는 5.0 거의 한 육박하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. 그 위주로 많이 출고가 되고 말씀드릴 거고요. 국내에서는 이렇게 세 차종 3.8, 3.3, 5.0 중국에서만 뭐 이렇게 3.0 터보로 우리나라가 뭐 배기량 관련된 시대가 달라서 3.0으로 출고가 됩니다. 나머지는 뭐 변속기 8속 파워텍에 쓰는 8속 변속기라고 쓰고요. DH라든지 기존에 이제 VI 관련된 DH에서 많이 썼죠. 8속 파워텍 8속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5.0이 들어간 차량은 저희 그 구성상 무조건 다 사륜구동으로 출고가 돼요. 5.0이 들어간 차량은 무조건 사륜구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5.0 사륜구동을 많이 뽑으시더라고요. 생각보다 2.0보다 더군다나 옛날엔 사륜 모델 같은 건 좀 잘 안 뽑았잖아요. 간혹 한 대씩 뽑았는데 생각보다 비중이 많습니다. 고급차 대형이라. 그래서 저희가
산타페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또 넥스크루즈 같은 경우는 사륜이 좀 많거든요. 좀 더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더 돈이 있는 분들은 사륜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.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보통 전륜이나 후륜 이렇게 한쪽 구동 모델을 그냥 좀 관리하기 쉬운 혹은 또 저렴한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데 고급차 위주에서는 좀 사륜구동을 많이 찾더라고요.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체 같은 걸 견적낼 때 잘 보시고 내셔야 돼요. 우리가 전륜구동이라는 생각하시게 되면은 작업하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 견적 같은 거에 잘 보시면 돼요. 개선 엔진 세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하실게요.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게 오른쪽에 보면 페이지 P11이라는 책 페이지입니다. 페이지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중간 이상 CVT라고 하나 새로 나온 게 이제 있고 배기 인체형 튜닝 터보 시스템 그리고 정식 썸머 스텝 중간 배기 밸브 뭐 이렉과 연료 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존에 저희가 3.0 관련돼서는 이제 V6 터보 엔진은 디젤의 S 엔진, S2 엔진 뭐 이런 관련된 베라크루즈 엔진만 뭐 디젤에서 이제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고 V6에서 근데 얘는 이제 휘발유 엔진을 최초로 현대자동차에서 최초로 V형 3.3 터보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에 3.8하고는 좀 비교를 해왔는데 뭐 직접적인 비교는 아닙니다. 기존에 3.8이었고 이거는 3.3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기량은 뭐 3.300이 좀 넘네요. 3.342cc 돼 있고 얘는 좀 모자란 3.778cc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의 대부분의 엔진이 600cc 정도가 넘어가면은 기통당 썩 그렇게 좋진 않대요. 너무 타이가 커지면은 점화해가지고 폭발려가는 그 퍼지는 화염전파구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뭐 한 3000cc 뭐 3600이나 한 4000cc 이내에서는 6기통으로 되지만 사실 넘어가면은 8기통을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물론 뭐 그런 뭐 고급성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같은 6기통에서 엄청 크게 만든다 그래서 그 비례하게 출력이 나오거나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만들어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이제 뭐 일부 뭐 벤츠나 이런 모델은 뭐 피스톤을 플러그를 2개를 둔다든지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다른 식의 좀 접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CC가 많이 커지면은 기통을 좀 늘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3.8이나 3.3도 6기통으로 조금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막상 타보면은 운전면이 좀 조용하긴 해요. 이렇게 엑셀레이터 밟아보면 좀 부드러운 맛은 확실하게 있습니다. 지금 돌아가는 게 있는데 좀 박력 있게 좀 엔진 음이 좀 들리는 듯하게 좀 느끼는 게 좀 많고 가속할 때 정수 주행할 때는 괜찮은데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압축비를 보면은 여기 12kg에다 10kg 정도 되죠. 보통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엘란트라 뭐그 당시에인가 뭐 9.5대 1, 뭐 10대 1,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올라갔잖아요. 11대 1, 11.5대 1, 12대 1 이렇게 되었는데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12대 2 경이 거의 제일 센다고 보시면 돼요. 보면은 이제 이게 휘발유에서는 거의 맥스 보통 요즘에 디젤 엔진들이 한 16에서 18대 1까지밖에 안 나와요. 그러니까 디젤 엔진 압축비가 그러니까 디젤하고 비교해봤을 때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. 옛날하고 비교하면 점점 뭐 아시겠지만 휘발유는 디젤처럼 디젤은 거꾸로 휘발유처럼 그래서 디젤은 점점 압축비를 낮추는 추세고 휘발유는 조금 출력 같은 걸 위해서 좀 올리고 있는데 뭐 연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한계는 있고요. 얘는 왜 낮냐? 뭐 아시겠지만 보통 대부분 터보 엔진들이 좀 압축비가 낮아요. 과급을 하기 때문에 압축비까지 높고 하면은 과급된 공기가 열이 받고 하면은 노킹이 일어나 버리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감지하기 위해서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
초창기 때 뭐 터보 튜닝 한다고 막 그때 우리 뭐 한 5년 전, 10년 전에 이렇게 보면은 튜닝하는 사람들이 헤드 가스켓을 두꺼운 걸 껴준다든지 뭐 이렇게 튜닝을 했었어요. 실제로 터보를 개조하면은 그런 압축비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필터를 갈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압축비를 올리기 위해서 가스켓을 좀 두꺼운 걸 낀다든지 이렇게 좀 조금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12kg, 10kg 꽤 차이가 안 나잖아요. 2kg 정도면 꽤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건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최대 토크도 얘는 40kg 정도 이렇게 되어있고 또 40kg 정도면은 D엔진 2.0 엔진이 보통 40kg 정도 되거든요. 토크가. 그러니까 뭐 물론 얘가 마력이 훨씬 높잖아요. 얘가 훨씬 잘 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추력 같은 경우는 토크는 그 정도 수준이고 얘는 52 토크 정도 훨씬 더 배기량이 낮지만 높고 또 아시겠지만 여기에 써 있죠. 토크 구간이 얘는 5,000을 정점을 갖고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고 보면 되는데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 최고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쭉 일정하게 가는 그런 이고 4,500이 좀 넘어가면 좀 급격하게 또 떨어져 버려요. 터보의 그 특징들이 방해를 주기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람다 3.8 엔진은 40km 정도로 5,000에 표기를 해놨고 얘 같은 경우는 1,300. 또 얘를 타보면은 이 터보 차의 특징들을 옛날에 타다 보면은 뭐 일례로 이제 뭐 프라자 XG 같은 걸 타다 보면은 밟으면 잘 안 나가요. 처음에 차가 하다가 이제 약간 땡기는 듯 하다가 쭉 치고 나가는 게 특징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아 이게 터보가 힘을 받는구나. 보통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껴져요. 왜냐면은 안 나갔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속하게 튀어나가니까 뭐 튀어난다고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출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생성이 되니까 이런 그런 맛의 터보 차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좀 특징이었는데 얘는 오히려 타보니까 그런 맛이 별로 없어요. 뭐 안 나갔다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잘 나가요. 그냥 쭉 가면 그냥 나가니까 딱히 어떤 터보차라서 나타나는 그런 터보 렉이라든지 그런 운전 특성 그런 느낌들이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이 힘센 엔진이 들어갔구나라는 정도만 느끼지 딱히 어떤 그 부분에서는 거의 모르겠더라는 느낌이 있습니다. 기존에 있던 터보 렉에 거의 없는 그런 구조로 설계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. 거의 이제 레이싱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4,500 이상 거의 밟을 일이 뭐 드뭅니다. 드물고 이하에서는 좀 그냥 운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좀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.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뭐 엔진 혹시 깔 일이 있으면 M&A니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타우 엔진 같은 경우는 5.0 엔진은 HLA가 유압 어저스트가 있어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간급 햇빛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연료 압력도 200바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기존에는 한 150바 정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200바로 좀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산수 센서도 리니어 타입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는 바이러리 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.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캠 타입도 뭐 24밸브 더블 11VT VIS, PIS 업체가 좀 바뀌었어요. 전에는 이제 기존에는 람다 엔진들은 다 델파이 엔진이었거든요. 델파이 시스템을 썼어요. 근데 이제는 컨티넨탈로 바뀌었다는 거. 조금 더 고장이 덜하지 않을까. 람다 델파이들이 좀 일을 잘 못해요. 걔들이 하자가 좀 많아요. 기본적으로 미국 애들 회사인데 그래서 그렇게 완성도가 좀 높지는 않을까. 우리 기술진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컨티넨탈로 옛날에 시멘스죠. 시멘스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회사가 이제 이름을 컨티넨탈로 이쪽으로 팔리면서 컨티넨탈 양대 산맥이라는 게 결국은 보쉬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컨티넨탈